어려운 파트예요. 이 파트가 상당히 어려운 파트라서 하나씩 다시 복습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랬어요. 물체의 모양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 운동 상태라는 거는 뭐 속력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모양만 변화시키기도 하고 운동 상태, 속력만 변화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이 둘 다 변화시킬 수도 있다. 그걸 우리 뭐라고 한다? 힘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게 되면 힘을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앞으로 힘을 F라고 기호로 표현하기도 해요. 이게 force라고 하는 영어에서 온 건데 F라고 앞으로 쓰기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체에 힘이 가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화살표로 보통 표현을 해주는데, 이 물체에 내가 오른쪽으로 10 뉴턴의 힘을 가했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한테 왼쪽으로 5 뉴턴의 힘이 가해질 수 있어요. 이때 우리가 뭘 공부했냐면 바로 알짜 힘에 대한 이야기 했죠. 알짜 힘. 자, 알짜 힘이라는 거는 뭘 알짜 힘이라고 하는 거냐면, 뭐가 알짜 힘이냐면, 실제로 작용하는 힘을 말하는 거야. 실제 모든 힘을 합친 힘을 얘기하는 거야. 실제로 작용하는 힘.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10을 작용하고 왼쪽으로 5를 작용했다. 그럼 이 물체에 실제로 작용하는 힘은 뭐밖에 안 남는 거야? 오른쪽으로 5밖에 안 남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알짜 힘이라고 하는 거야.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걸 알짜 힘이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서 문제 한번 내볼게. 우리가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이면 그 물체는 움직이지 않죠. 정지해 있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가만히 정지해 있어. 정지해 있어. 그러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 얼마일까요? 0입니다. 왜? 이 물체가 정지해 있으니까 알짜 힘은 0인 거예요. 합력. 알짜 힘이 결국엔 합력을 말하는 거야. 알짜 힘이 모든 힘을 합친 합력을 말하는 거예요. 자, 알짜 힘이라고 하면은 이 알짜라는 게 실제 우리말이거든. 우리말에서 온 순 우리말이야. 그래서 알짜, 알짜배기. 그러니까 진짜로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0이면 이 물체 정지해 있는 거예요. 합력은 한자죠. 합친 힘, 합력, 합력. 그래서 알짜 힘은 곧 합력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럼 알짜 힘이 0이면 이 물체 정지해 있겠지, 당연히. 그렇죠? 선생님, 이 물체가 정지해 있는데 사실은 선생님, 이 물체가 질량이 있으니까 질량이 있으니까 이 물체를 요 중력이 아래 방향으로 잡아당기고 있잖아요. 그럼 얘는 알짜임이 0이 아닌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만약에 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중력이 10뉴턴이라고 한번 해봐요. 이 물체가 여기 정지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물체를 중력만큼 위쪽 방향으로 받치고 있는 힘이 있어. 이 책상이 얘를 받치고 있는 힘이 있어. 이 받치는 힘이 아래로 잡아당기는 중력과 같기 때문에 얘가 책상에서 버티는 거예요. 만약에 받치는 힘이 더 중력이 더 크면은 얘는 책상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알짜 힘이 0이면 물체는 정지해 있으면 알짜 힘이 0이다 그랬거든? 정지해 있으면 알짜 힘이 0이야. 자, 그러면 정지해 있지 않고 일정한 속력으로, 자, 속력이라는 건 빠르기잖아, 그치? 자, 일정한 속력으로 얘가 속력이 변하지 않고 계속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자, 여기에 작용하는,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0이다, OX. 자, OX 퀴즈입니다.
자,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공이 있어요. 이 공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0이다. OX. 자, 정지해 있으면 알짜 힘은 0입니다. 정지해 있으면 알짜 힘은 0이에요. 자,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알짜 힘은 0이다. OX. 이게, 어, 자, 3초 후에 마감하겠습니다. 3, 2, 1. 와우. 여러분, 지금 정답을 여러분들 보내줬는데, 정말 놀랍게도 정답률이 2%네요. 맞춘 사람이 100명 중에 2명밖에 안 된다. 네, 정답은 5입니다. 어? 뒤통수 빵 맞은 것 같지? 선생님, 움직이는데 왜 알짜 힘이 0이에요? 멈춰 있으면 알짜 힘이 0인 건 알겠는데요. 움직이는데 왜 알짜 힘이 0입니까? 자, 물론 어떤 물체를 움직이게까지 하는 데는 힘이 들지. 하지만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게 첫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했었네. 지구가 있어요. 여기 지구야. 여기 우주입니다. 우주에는 중력이 없어요. 중력이 없다는 건 우주는 무중력이고 이 무중력 상태에 작용하는 힘은 없어요. 우주에서 내가 공을 한쪽 방향으로 밀었어. 그러면 처음에는 힘이 줬지만 한 번 밀면 얘는 계속해서 한 번 밀고 나서 그 다음에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아도 얘는 계속 같은 속력으로 멀어집니다. 같은 속력으로 이렇게 운동하는 걸 우리가 등속이라고 하는데 등속, 속력이 같다는 거거든. 이게 등속 운동을 하는 녀석도 얘한테 작용하는 힘이 아무것도 없을 때 등속 운동을 합니다. 어, 힘이 작용하면 속력이 변하는 거예요. 승민이 첫 번째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걸 기억하고 있다니 대단합니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으세요? 자, 힘이 0이야. 어떤 물체한테 작용하는 힘이 0이었잖아? 그러면 힘이 0이면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고등 물리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0이다. 그러면 그 물체는 정지해 있거나 아니면 등속 운동을 합니다. 등속이라는 건 속력이 일정해. 자, 그러면 선생님 힘이 작용하면 힘이 0이 아닌 경우에는요. 자, 힘이 0이 아니라는 건 힘이 작용하고 있을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때는 속력이 계속 변해요. 그러니까 속력이 변한다는 건 힘 때문에 변하는 거야. 계속 같은 힘으로 밀어주면 계속 빨라져야 돼. 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과가 이 지구 땅바닥으로 떨어질 때 사과가 일정한 속도로 떨어지지 않죠? 점점 사과의 속력은 어때요? 점점 빨라지죠? 높은 곳에 떨어지는 물체는 점점 빨라지게 떨어져요. 왜 빠르게 떨어질까? 바로 이 사과를 잡아당기는 힘이 뭐가 있었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바로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죠. 중력이라는 건 힘이잖아, 힘.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얘는 어떤 물작용하는 힘이 작용하면 얘는 속력이 계속 빨라지는 거야. 지금 굉장히 시우가 굉장히 좋은 질문을 했는데, 선생님, 그러면 지구 밖에 우주에 떠다니는 소행성들이 있는데요. 이 소행성들의 속력은 일정하잖아요. 맞아요. 얘의 소행성들의 속력도 일정하거든? 그럼 이 소행성들한테 작용하는 힘도 0인가요? 0이야.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물체들은 아무 힘을 주고 있지 않은 거예요. 힘이 주어지면 걔는 속력이 변해야 돼. 아시겠죠? 승려가 다시 나갔다 다시 들어와 봐. 끊기는 사람은 다시 나갔다 들어오면 잘 될 거예요. 네. 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끝이 없어. 그치? 이게 바로 궁금증이, 과학 공부하는 방식이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궁금함이 생기면, 그럼 왜 그럴까? 이게 아닌 경우도 있지 않나요? 뭐 이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 이제 굉장히 또 좋은 질문을 했는데, 힘이 줄어드는 것도 힘이 가해진 거냐? 맞아요. 여기 속력이 변한다는 건, 속력이 점점 빨라질 수도 있고 속력이 점점 느려질 수도 있어.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포함하는 거고 두 가지 경우에 다 힘이 작용하는 거야. 자, 자동차가 가다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앞에 사람을 보고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았어. 그럼 자동차가 삑 하면서 멈추잖아. 그럼 속력이 10, 9, 8 해가지고 0으로 멈추잖아, 속력이. 이것도 왜 멈출 수 있냐? 이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운동 방향의 반대쪽으로 나는 지금 오른쪽으로 운동하는데 왼쪽으로 힘이 작용하면은 속력이 점점 느려지는 거야. 근데 공이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방향의 같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 속력은 점점 빨라지고 운동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 속력이 점점 느려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민승이가 정말 좋은 질문을 했어요. 와, 우리 똑똑한 친구도 많아. 민승아, 칭찬해요. 자, 민승이가 어떤 질문을 했냐면 선생님 그러면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만 등속인데 힘이 작용하면은 속력이 변한다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힘은 무슨 힘이냐면 바로 모든 힘을 합친 무슨 힘? 알짜 힘을 말하는 거야. 그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합친 이 알짜 힘이 0이면 등속이라는 거고 알짜 힘이 있으면 속력이 변한다는 거야. 빨라지거나 느려진다. 자, 근데 이제 민승이가 정말 좋은 질문 했어요. 선생님, 제가 풍선을 이렇게 하늘에서 노니까 풍선은 땅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떨어지는 것 같던데요? 그렇지. 어, 사과는 속력이 점점 빠르게 증가하는데 풍선은 왜, 여러분들, 자, 만약에 풍선은 왜 일정한 빠르기로 떨어지나? 라고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자, 뭐라고 답할래요? 자, 풍선은 왜 일정한 속력으로 떨어지나? 라고 하면 뭐라고 하냐? 답은 간단해요. 무조건 힘으로 설명하는 거야. 뭐라고 설명할래? 이 풍선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얼마라는 겁니까? 뭐라고 설명해야 돼? 풍선이 왜 일정하게 떨어져요? 이 풍선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얼마일까? 0인 거지. 선생님? 그럼 사과는요? 사과는 왜 빠르게 떨어집니까? 왜 빠르게 떨어질까? 얘는 간단해. 얘는 알짜 힘이 0이 아니니까. 어? 알짜 힘이 있으면 속력이 빠르게 떨어져. 근데 알짜 힘이 0이면 속력이 일정해. 그럼 왜? 그 다음에 이렇게 질문해야 되지. 그럼 왜 알짜 힘이 0이고 왜 알짜 힘이 0이 아닙니까? 자, 풍선이 아래로 잡아당기는 이 힘은 무슨 힘이에요? 풍선을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은 무슨 힘이다? 중력이에요. 중력. 그렇다면 이 풍선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이라는 건 이 풍선을 아래로 떨어지게 하는 이 중력과 이 풍선이 떨어지지 않게 위로 작용하는 어떤 힘이 균형을 이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짜 힘이 0인 거겠지?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렇구나. 모든 것은 동일해. 알짜 힘이 0일 때는 무조건 등속이야. 그리고 이 풍선에 작용하는 중력이 있는 건 확실하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알짜 힘이 0이려면 이 풍선의 위쪽으로 어떤 힘이 작용해야지만 한다는 거죠. 그럼 이 힘의 정체를 연구하는 게 과학인 거지. 그럼 이 힘의 정체가 무엇일까라고 연구를 했더니 이제 여러 가지 힘이 있어요. 그것 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건데 얘가 공기에서 위쪽으로 뜨게 하는 힘이 있어. 그걸 부력이라 그래. 어쨌든 이 힘도 존재하는 거예요. 얘를 위로 띄우려는 힘도 존재하는 거야. 그 힘과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이 같기 때문에 알짜 힘이 0인 거예요. 선생님, 그럼 사과는요? 사과를 위로 띄우려는 힘보다 사과를 아래로 잡아당기는 중력이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아래로 점점 빠르게 떨어지는 거고 알짜 힘이 존재하는 거죠, 아래쪽으로. 알겠어? 모든 거는, 얘들아, 모든 건 다 똑같은 거야. 자, 여러분. 자, 이제 알짜 힘으로 우리는 설명 못 할 게 없어요. 롤러코스터 타봤어? T 익스프레스 타봤어? 자, 그럼 T를 탔어. 그러면은 이 높은 곳에서 이 기차가, 롤러코스터가, 와, 살려주세요! 무서워요! 쑥 떨어져요. 자, 쑥 떨어질 때 속력이 빨라지죠. 이렇게 아래로 떨어질 때 속력이 어떻게 돼? 빨라지지. 속력이 빨라진다. 자, 왜 빨라질까요? 뭐라고 할래? 힘으로 설명해봐. 알짜 힘으로 설명해봐. 왜 빨라질까요? 왜 빨라질까요? 바로 얘가 운동하는 방향으로 뭐가 존재하기 때문에 알짜 힘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당연하지. 자, 그러다가 어떤 일정한 구간으로 가면은 얘가 속력이 일정하게 가기도 하거든? 자, 왜 일정하게 갈까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할래? 이 열차에 작용하는 뭐가? 알짜 힘이 0인 거예요. 알짜 힘이 0이라고? 자, 그러면 얘가 앞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왜 알짜 힘이 0일까? 앞으로 가고 싶어 하는 이 힘과 뭐가 있을까? 얘를 앞으로 못 가게 하는 힘이 있죠. 뭐가 있을까? 바로 요 레일과 요 열차 사이에 면에서 작용하는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있어. 이게 오늘 공부할 마찰력이거든. 그 마찰력과 앞으로 가려고 하는 이 힘이 뭘까? 균형을 이루고 똑같은 거야. 그럼 알짜임이 0인 거야. 그러니까 열차가 일정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알짜 힘으로 설명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알겠어? 다 설명이 가능한 거야. 번지 점프. 사람이 번지 점프. 와, 줄 매고 뛰어내려. 우! 재밌다! 자, 번지 점프 할 때 내가 왜 속력이 빨라집니까? 나한테 작용하는 알짜 힘이 존재하는 거죠. 그 알짜 힘의 정체는 뭘까? 바로 중력이라는 알짜 힘인 거죠. 근데 띵 줄이 잡아당기면 내가 다시 또 올라가잖아. 와! 다시 왜 위로 올라갈까요? 나를 잡아당기는 중력보다 줄이 나를 잡아당기는 힘, 줄이 잡아당기는 힘이 더 커질 경우에는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거지. 알짜 힘이 위로 클 때는 위로, 아래로 클 때는 아래로. 이렇게 우리는 항상 외부의 힘을 받으면서 존재하고 있는 거야. 자, 이거를 풍선으로도 설명이 가능해요. 자, 놀이공원에서 풍선을 갖고 계셨어. 근데 이 놀이공원에서 풍선을 내가 놓쳤어. 헬륨 풍선 놓쳤어. 그럼 풍선이 위로 올라가거든. 자, 올라가면은 풍선의 크기가 커져요. 왜 커지냐? 이 풍선 안에는 기체들이 움직이면서 풍선 벽을 충돌하고 있죠. 그치? 그리고 풍선 바깥에도 공기가 있기 때문에 이 공기가 풍선 바깥에서 풍선 안을 치고 있어요. 이것도 힘이야.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얘들도 힘이 있겠지? 풍선의 모양이 일정한 이유가 뭐냐면 똑같아요. 일정한 이유가 뭐냐? 바로 안쪽에서 미는 힘과 바깥쪽에서 미는 힘이 같기 때문에 일정한 거야. 그런데 왜 높은 곳으로 가면은 풍선이 커집니까? 높은 곳으로 가면은 바깥에 공기가 별로 없잖아. 그럼 이 바깥에서 미는 힘이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이 안에서 미는 힘이 커지니까 크기가 커지는 거죠. 그러다가 크기가 커지다가 이제 공간이 넓어지니까 안쪽에서 미는 힘도 약해지겠죠? 그 힘과 바깥쪽에서 미는 힘이 이제
같아지면은 여기서 멈추겠지. 다 똑같은 거야. 어. 물론 이건 이제 우리가 압력이라는 것으로 표현할 건데 이 압력도 결국에는 힘에 비례하는 값이거든. 압력도 결국에는 힘에 비례하는 값인데 이거 좀 어려운 얘기지만 어쨌든 자 힘과 운동 상태와 모양의 관계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이 삶이 달라 보이는 거야. 여러분들이 뭐 우리 주변에 다 학교 다니면서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죠? 어. 버스가 일정 속력으로 가고 있어. 저 버스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0이구나. 버스가 좀 빨라져. 저 버스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음, 상당히 재밌는 흥미로운 얘기 하나 해줄까요? 네, 힘에 대한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인데, 야, 이 얘기까지 하면 좀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재밌는 얘기 해줄게. 풍선이 왜 터지겠어? 자, 풍선이 왜 터져요? 왜 터질까? 안쪽에서 미는 힘이 바깥쪽에서 미는 힘보다 계속 크니까 버티지 못하고 터지는 거지. 그리고 풍선도 결국에는 모든 고무라고 하는 것도 잘게 쪼개다 보면 입자거든, 입자. 그럼 입자와 입자 사이가 멀어지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터지는 거야. 모든 건 과학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음. 자, 여기서 여러분들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했던 생각을 여러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봐봐. 우리는 이제 뭘 배웠냐면, 알자 힘이 0이면 이곳은 알자 힘이 0이라는 동일한 어떤 법칙을 따른다. 알자 힘이 0인 곳이구나. 그럼 알자 힘이 0이야? 그럼 둘 중 하나라 그랬죠? 하나는 뭐? 정지. 멈춰 있거나 하나는 뭐? 등속. 속력이 일정하다 그랬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잘 봐. 야, 소름 끼칠 준비 됐어? 오늘 잠 못 잘 것 같은데? 잠 못 자게 해줘? 무서워서 잠 못 자게 해줘? 과학이 무서워서 잠 못 자게 해줄까? 과학이 너무 멋있어서? 오케이. 자, 이거 생각 잘 안 해봤을 건데 보세요. 여러분이 가만히 정지돼서 의자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봐. 자, 여러분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 공을 위로 던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 공은 내 손으로 다시 떨어지죠? 정지된 곳에선 당연히 이렇게 떨어지지, 그치? 응? 오케이?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 내가 정지된 곳에서 위로 던졌어. 그럼 아래로 떨어져요. 당연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정지된 곳과 등속 운동을 하는 곳은 둘 다 힘이 작용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정지된 곳과 등속 운동하는 곳에서는 모든 운동이 동일하게 작용해요. 자, 그 얘기는 뭐냐?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버스를 타고 여기 의자에 앉아 있었어. 여러분이 앉아 있는 동안 이 버스가 이만큼 이동을 했어요. 등속으로 이동을 했어요. 자, 등속으로 이동했어. 이 버스가 똑같이 60km로 버스가 등속 운동을 합니다. 근데 정지되어 있는 곳과 등속 운동이 되어 있는 곳에서 운동은 동일해요. 자, 공을 잡았어요. 내가 공을 여기서 여러분이 움직이는 버스 안에서 공을 던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공은 여러분이 A 위치에서 B 위치로 갔을 때 이 공은 여러분 손바닥 아래로 떨어지죠.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이 어때? 어? 우리 생각이 어떠니? 내가 봐봐. 내가 여기서 여기로 이만큼 갔는데 내가 공을 위로 던졌잖아. 그럼 이 공이 내 뒤로 떨어져야 될 것 같잖아. 왜냐면 나는 그동안 앞으로 갔잖아. 그치? 갔는데 같은 위치로 떨어지지 않을 것 같죠? 여러분 생각이 그렇잖아. 근데 같은 위치로 떨어진다고요.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된 거냐?
밖에서 이 사람을 봤을 때는요, 봐봐. 어떤 사람이 제3자가 밖에서 나를 봤어. 그럼 내가 여기서 이만큼 이쪽으로 이동한 거죠. 여기서 내가 이만큼 이동한 거야. 그치? 그러면 밖에서 보면 내가 이 공을 잡았어? 그럼 내가 공을 잡아서 던졌어? 그럼 내가 여기서 던지는 동안 이렇게 등속으로 운동하겠지? 그동안 공은 어디 있냐면 던졌잖아? 그러면 공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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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 거야. 이 밖에서 사람이 볼 때는 나도 갔고 나와 같이 공도 간 거야. 밖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공은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한 거예요. 근데 내 입장에서 봐봐. 내 눈앞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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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슨 말이냐? 내 입장에서는 내가 볼 때는 가만히 서 있는 곳에서 내가 공을 던졌을 때의 모습과 내가 움직이고 있을 때 공을 던졌을 때의 운동은 동일하게 느껴져요. 공도 같이 등속 운동을 하는 거예요. 안 믿겨지지? 에이, 선생님. 나는 움직였으면 공은 뒤로 떨어져야죠. 아니에요. 같이 움직여요. 에이, 선생님. 자, 그렇다면 여러분 봐봐. 여러분이, 여러분이 기차에서 태어났어. 생각해봐. 여러분이 기차에서 태어났어. 아기 때부터. 이 기차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여러분은 몰라. 밖을 볼 수도 없어. 다 막아놨어. 아무것도 몰라, 여러분은.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 기차가 등속으로 운동하고 있으면 이 기차에 작용하는 힘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알짜 힘은 없는 거죠. 자, 알짜 힘이 없다는 것은 나는 지금 이 기차가 등속으로 운동하고 있는지 정지해 있는 건지 나는 알 수 없어요. 밖을 볼 수 없다면. 상상이 돼? 아무 힘을 받지 않고 있어. 그러면 내가 밖을 볼 수 없어. 그리고 마찰력도 안 느껴져. 그냥 막 이게 정말 스무스하게 기차가 막 등속으로 가고 있어. 근데 내가 밖을 볼 수 없는 사람이라면 내가 태어났어. 그럼 거기서 내가 자랐어. 밖을 볼 수 없어. 그러면 나는 지금 이 기차가 움직이고 있는지 멈춰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 이래도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자, 그럼 이건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책상에 멈춰 있어요? 움직여요? 여러분 책상에 멈춰 있어요? 여러분 등속 운동하고 있어요? 멈춰 있죠? 멈춰 있죠?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우리는 지구라는 기차에서 태어난 거야. 여러분, 우리는 지구라는 기차에 타고 있잖아. 근데 지금 멈춰 있다 생각하잖아. 우리 움직이고 있잖아. 미쳤죠? 야, 닭살 돋았지? 팔에 소름 돋았지? 응? 여러분, 이게 과학이야. 우리는 계속 등속 운동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움직이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지금 움직이고 있다 생각 안 하지. 하지만 우리 움직이고 있잖아. 근데 어때? 공을 위로 던지면 공이 뒤로 떨어져요? 안 떨어지잖아. 알겠어? 우리는 지구라는 기차에서 태어난 거야. 밖을 볼 수 없잖아. 움직이는 거 못 느껴지잖아. 소름 돋지?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 빌드업 한 거야, 내가. 이 얘기 하려고 빌드업 한 거라고. 에이, 선생님, 뒤로 떨어지죠. 이럴 것 같았어. 에이, 선생님, 움직이는데 왜 몰라요? 그럴 줄 알았어. 니네 멈춰있냐 했더니 멈춰있다며. 자, 지구 움직입니다 했더니 어때? 헉! 우리 움직이잖아. 음. 우린 움직이고 있지만 우린 움직이는 걸 모르잖아. 알겠어? 네. 그래서 이렇게
알짜 힘이라는 거 하나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이렇게 무궁무진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 이거. 요게 바로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을 발표하기 전에 뉴턴이라는 사람이 생각했던 운동이고 아인슈타인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모든 운동은 상대적이다. 내가 볼 때는 가만히 멈춰 있는 것 같지만 밖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멈춰 있는 게 아니잖아.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결합하면서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성립이 하는 거거든. 정말 재밌는 거야, 과학이라는 게. 음. 어. 자, 지금, 와, 굉장히 또 이 질문들이 폭주하는데, 채민아, 정말 좋은 질문인데, 그 얘기 선생님이 나중에 따로 해줄게요. 오늘 수업 이제 또 나가야 돼가지고. 자, 일단, 알짜 힘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해봤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민이 좋은 얘기야. 좋은 질문인데, 지금 이제 진도 나가도록 하고 그 얘기 해줄게. 상대성 이론이 이런 얘기는 아니고,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나가는 거예요. 자, 교재를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냐면, 자, 23쪽을 보세요. 23쪽. 23쪽. 띵띵띵띵띵띵띵띵. 자, 23쪽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5번 문제를 설명했었는데요. 음. 자, 우리가 질량과 무게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 그치? 질량과 무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의 고유한 양이라고 했죠. 고유한 양이다. 그래서 킬로그램으로 표시를 하고 이 질량은 어디를 가도 변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했고, 자, 무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 그 물체에 작용하는 뭐를 무게라고 한다? 중력의 크기를 무게다. 라고 한다고 했고, 이 무게의 단위는 뉴턴을 쓴다. 무게의 단위는 뉴턴을 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질량과 무게에 대해 이야기했고, 무게는 그래서 중력의 크기이기 때문에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행성마다, 장소마다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게라고 하는 것은 장소가 달라지면 달라진다. 그래서 지구에서 질량이 10kg짜리를 달로 가져가면 10kg짜리 질량은 안 바뀐다. 달로 가져가도 그대로 얘는 10kg의 질량을 갖는다. 왜냐면 물질의 양이라는 것 자체는 바뀌지 않으니까. 그럼 이 10kg에 작용하는 중력은 얼마냐? 그걸 무게라고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무게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질량에다가 얼마를 곱한다? 9.8을 곱한다. 따라서 10kg짜리는 지구에서의 무게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98 뉴턴이 되는 거고 98 뉴턴이 되는 거고 달에서의 이 물체의 무게는 똑같은 물체지만 무게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98 뉴턴이 지구에서의 무게라면 지구에 작용하는 중력이 98이라는 거고 달에서의 중력은 지구의 중력의 6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달에서의 이 녀석의 무게는 그거의 6분의 1로 줄어든다. 그러니까 질량은 변하지 않고 무게는 변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좋아요. 자, 다시 돌아와서요. 14쪽을 보세요. 14쪽. 자, 오늘은 이제 중력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했다면 오늘은 한성력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한성력. 한성력도 재밌어. 한성력. 여러분들 뭐라고 그래 이런 거. 여러분들 이게 트램벌린을 방방이라고 그래. 봉봉이라고 그래. 붕붕이라고 그래. 이렇게 점프하면 위로 올라가는 거. 그거 지역마다 트램펄린이라고 해요. 방방. 나 방방이라고 하고 자랐는데. 여러분들 방방이라고 해요? 그렇구나. 똑같네. 트램펄린 또는 방방이라고 하죠. 어, 이렇게 이 트램펄린이나 방방처럼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힘.
누르면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힘을 우리는 탄성력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탄성력은 그 물체의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힘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용수철을 있어요. 용수철 내가 눌렀어. 왼쪽으로 눌렀어. 그러면 누르는 힘은 왼쪽이잖아? 그러면 얘가 되돌아가고 싶은 힘은 어느 쪽으로 작용한다? 오른쪽으로 작용할 거 아니야? 이 되돌아가고 싶은 힘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탄성력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누르는 힘과 되돌아가는 탄성력은 방향은 어떤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탄성력의 방향은 항상 반대 방향이야. 반대로 용수철 당겼어, 내가. 그럼 당기는 힘이 오른쪽이잖아? 그럼 얘는 되돌아가려는 힘은 어느 쪽일까? 왼쪽이겠지? 그러면 탄성력은 왼쪽이 되는 거죠, 방향이. 그리고 그 탄성력의 크기는 얼마냐면 내가 얘한테 작용한 힘의 크기랑 같아요. 내가 얘를 10N으로 눌렀어? 그럼 되돌아가려는 탄성력도 얼마냐면 10N이야. 내가 얘를 5N으로 잡아당겼어? 그럼 되돌아가려는 탄성력도 5N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탄성력은 어려운 게 없어요. 탄성력은 그냥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는 힘을 탄성력이다 라고 하는 거고, 탄성력의 방향은 반대 방향이고 힘은 크기는 똑같다. 이거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탄성력에서 여러분이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게 어떤 문제냐면 이런 문제거든. 늘어난 길이, 늘어난 길이와 탄성력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상당히 잘 나오거든. 당연히 탄성력이 2배 커지면, 즉 내가 2배로 세게 잡아당긴다는 얘기죠. 2배 세게 잡아당기면 길이도 2배 늘어나는 거지. 어, 서로 어떤 관계가 있다? 서로 비례 관계에 있다. 용수철을 예를 들어서 내가 1N으로 잡아당겼어. 근데 얘가 1cm 늘어났어. 그럼 2N으로 잡아당기면 몇 cm 늘어나겠어? 2cm 늘어나는 거야. 3N 잡아당기면 3cm 늘어나는 거야. 자, 그럼 여기 보이지 않지만 10N 잡아당기면 얘는 몇 cm 늘어나겠어요? 당연히 10cm가 늘어나겠죠. 이것처럼 용수철 잡아당겨서 늘어난 길이가 2배, 3배가 되면 탄성력의 크기도 2배, 3배가 된다. 따라서 늘어난 길이와 탄성력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다? 서로 비례 관계에 있다. 이게 중요한 거야. 늘어난 길이와 탄성력은 비례한다. 자, 15페이지 볼게요. 옆 페이지 보세요. 자, 4번. 탄성력이 작용하는 방향을 화살표로 나타내 보자. 자, 1번. 눌렀네? 그럼 탄성력이 작용하는 방향은 어디야? 바깥쪽이죠. 탄성력은 바깥쪽. 얼마나 쉬워, 이거. 초등학교 문제네, 그치? 자, 당겼네? 그럼 어떻게? 탄성력의 방향은 반대로 들어가려고 하겠죠. 풍선을 눌렀네? 그러면 나오려는 방향은 반대가 되겠지. 그러니까 방향이 반대가 된다. 라는 걸 해봐라. 라는 거고. 자, 5번 볼게요. 자, OX 문제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자, 1번. 변형된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힘을 탄성력이라고 한다. OX. 그렇죠. 탄성력이라고 한다. 2번. 탄성력은 탄성체가 변형된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렇지. 잘했어. 잘한다. X.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죠. 틀리는 사람이 없네. 자, 탄성력의 크기는 작용한 힘의 크기보다 작다? OX? 그렇지. XG? 같다고 했죠. 힘의 크기는 같다. 자, 용수철 잡아당겼어. 많이 늘어날수록 탄성력, 되돌아가려는 힘도 커진다. 그렇지. 많이 늘어나면 되돌아가려는 힘도 함께 커지는 거죠. 자, 6번 문제 별표 치세요. 6번의 별표. 자, 문제를 잘 해석해야 되는 잘 보세요. 수학적인 내용이 좀 들어가. 자, 그림은 용수철을 3N의 힘으로 눌렀을 때 용수철이 1cm만큼 줄어드는 걸 나타낸다. 자, 그림을 보세요. 내가 3N으로 얘를 밀었어. 힘을 3N을 줬더니 얘가 1cm만큼 줄어들었대요. 그럼 여기다 이러면 쓰는 거야. 아, 3N이면은 몇 cm? 1cm만큼 줄어들었구나. 자, 그러면 이 용수철에 작용한 탄성력의 크기. 자, 탄성력은 힘이죠, 힘. 자, 힘은 얼마를 준 거예요? 3N을 준 거야.
그지? 이게 힘이잖아. 3뉴턴. 내가 준 힘이 3뉴턴이고 탄성력도 똑같다고 했잖아. 크기가. 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얼마? 3뉴턴. 이게 탄성력이 되겠죠? 자, 만약에 6뉴턴으로 누르면 몇 센치 줄어들겠어요? 자, 옆에 쓰는 거야. 3뉴턴으로 누르면 1cm 늘어났어요. 그렇다면 6뉴턴이면은 몇 센치 줄어들겠니? 이거지. 자, 힘이 몇 배 됐어요? 2배. 그럼 줄어든 길이도 몇 배? 2배. 2cm만큼 줄어들겠지. 어려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 좋아요. 자, 19쪽을 보세요. 19쪽, 탄성력 19쪽.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 볼게요. 자, 얘가 지금 용철의 처음 길이가 지금 이만했대. 그런데 내가 얘를 2cm만큼 잡아당겼어. 10N을 주니까 2cm만큼 늘어났대요. 그러면 내가 얼마의 힘을 주었길래 10cm만큼 늘어났겠니? 이거잖아. 어, 비례식이죠. 용철이 몇 배 늘어났어요? 2cm에서 10cm로 5배 늘어났네? 그러면 내가 잡아당긴 힘도 몇 배예요? 5배가 되겠죠? 그럼 얼마야? 50N이 되겠죠. 자, 어려운 사람, 어려운 사람 있나요? 네, 쉽죠? 너무 쉽죠? 하율이, 괜찮아요? 자, 다른 친구들, 괜찮아요? 자, 3번.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용수철을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와 늘어난 길이의 관계를 쓰시오. 용수철을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와 늘어난 길이는 서로 뭐 한다? 뭐 한다? 영어 좋았어? 뭐 한다? 비례한다 라고 해야 되겠죠. 비례한다 중요한 거야. 용수철이 2배 커지면 길이도 2배 늘어난다. 자, 지금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비례한다? 음, 좋습니다. 재밌지?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 단계를 더 생각해야 되는 문제거든? 용수철에다가 줄을 매달았어요. 한 개 매달았더니 4cm가 늘어났어요. 두 개 매달았더니 8cm가 늘어났어. 아,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줄을 한 개씩 매달 때마다 용수철은 4cm씩 늘어나는구나. 여기만 체크하면 되는 거죠. 아, 줄을, 용수철이 있는데, 추의 용수철에다가 하나를 매달 때마다, 한 개 매달을 때마다 용수철이 4cm가 늘어나는구나. 자, 그러면 20cm가 늘어났으면 무게가 얼마냐? 자, 일단은 뭘 알 수 있냐면, 4cm를, 자,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줄을 한 개 매달면은 몇 cm 늘어난다? 4cm가 늘어난다. 그러면 몇 개를 매달으면은 20cm가 될까요? 먼저 해야 되는 거지. 이거 먼저 해야 되는 거야. 한 개 매달았더니 4cm야. 그러면 20cm 늘어났으면 몇 개 매달아야 된다? 몇 배 늘어났나 보면 되는 거죠. 5배 늘어났잖아? 그럼 줄을 몇 개 매다는 거야? 5개 매다는 거죠. 일단 우리는 이 표를 통해서 몇 개를 먼저 구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추 한 개의 무게가 5N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5개의 무게는 몇 뉴턴이냐 이걸까지 구해주라는 얘기죠. 자, 두 단계가 필요한 거야. 첫 번째 단계, 한 개에 매달면은 4cm가 늘어난다. 그러면 20cm 늘어나면 몇 개냐? 5개다. 그러면 이 5개가
이 다섯 개가 다시 몇 뉴턴이냐? 한 개는 5뉴턴이니까 다섯 개가 몇 뉴턴이 되겠어? 25뉴턴이 되겠죠. 되죠? 다들 잘하지? 좋았어요.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서술형으로 이렇게 풀이 과정을 쓰라고 할 거야, 학교에서는. 서술형으로. 자, 6번의 별표. 자, 서술형으로 나오면 이 탄성형 문제는 서술형으로 나오면 반드시 뭘로 써야 되냐면 비례식으로 써야 돼요. 자, 지금 여러분한테 처음부터 비례식 써주면은 여러분이 힘들어할까 봐 선생님 비례식 설명 안 했는데 이렇게 서술형으로 나오면 이제 비례식을 써야 된다. 지금 보면은 용수철에 줄을 한 개 매달으니까 2cm 늘어났고 두 개 매달으니까 4cm 늘어났어. 아, 우리는 뭘 알 수 있다? 줄을 한 개 매달면 2cm가 늘어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음. 그랬을 때 무게가 7뉴턴인 물체를 매달았을 때 늘어난 길이를 풀이 과정과 함께 계산해라. 자, 그러면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 7뉴턴의 물체를 매달았을 때 몇 센티미터가 되겠니? 요거 구하라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는 한 개를 매달았을 때 2cm가 늘어난다는 것을 뭘로 바꿔줘야 되냐면 이 한 개의 무게가 몇 뉴턴이길래 2cm가 늘어났을까를 생각해 줘야 되는 거야. 그게 어디 써 있어? 밑에 써 있죠. 추 한 개의 무게는 2뉴턴이다. 자, 그 얘기는 뭐다? 2뉴턴 매달리면 2cm 늘어난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두 개의 관계를 이용해서 비례식을 세울 수 있겠죠. 어떻게? 이렇게. 2뉴턴이 매달려 있으면 2cm가 늘어나요. 그러면 7뉴턴이 매달리면 x가 늘어나요.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비례식이야. 여기 써줘야 되는 거야. 할 수 있겠어? 그러면 따라서 x는 7cm가 됩니다. 요렇게 써줘야 만점이 되는 거야, 서술형은. 자, 비례식을 잘 못 쓰는 친구, 아직 비례식 잘 모른다. 비례식 별거 아니에요. 어, 이거일 때 이거면 이거일 때 얼마니? 이거를 식으로 써준 게 비례식이야. 음, 그래서 해주면 되겠고, 이 비례식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자, 비례식이 만약에 이렇게 됐어. 2뉴턴이 2cm야. 2뉴턴일 때 2cm를 이렇게 표현하거든. 2 대 2cm는, 그다음에 7뉴턴일 때 얼마니? 모르는 걸 미지수 x라고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요 안쪽에 있는 거의 숫자의 곱이랑 요 바깥쪽에 있는 숫자의 곱이랑 같아요. 비례식을 해보면. 그래서 둘을 곱해서 같게끔 해도 돼. 그러면 2, 7에 14, 2, 7에 14 따라서 x는 7이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 비례식을 잘 세워보자. 그렇지? 잘했어. 자, 16페이지 보겠습니다. 탄성력은 이렇게 끝내고요. 마찰력까지 오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찰력, 마찰력, 왜? 마찰력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탄성력까지만 할까? 10분 남았어. 음, 그래? 탄성력까지만 할까? 오케이, 알았어. 음, 그러면 여러분 저기 저 뒤를 가볼게요, 뒤로. 자, 어디를 보냐면 24쪽에 보세요. 24쪽, 24쪽 보세요. 자, 9번 문제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겠습니다. 9번 문제. 9번 문제. 아, 좋아요. 여러분 더 하자는 친구들이 더 많았어. 다수결로 하겠습니다. 더 하겠습니다. 마찰력까지 가겠습니다. 달려, 달려, 달려. 10분이면 끝나. 달려, 달려. 자, 마찰력 갑니다. 고마워, 얘들아. 자, 마찰력 갑니다. 자, 마찰력은 뭐냐면 얘는 어떤 물체가 이렇게 운동할 때 이름 없는 노트북에다 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물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알짜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힘의 종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중력이 작용하는 거를 공부했고 두 번째,
탄성력이라는 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다 재밌었어. 자, 세 번째는 무슨 힘이 있냐면 마찰력이라는 힘이야. 마찰력은 말 그대로 마찰할 때 작용하는 힘이야. 그러니까 마찰할 때라는 건 닿고 있는 접촉하는 면이 있어야 돼. 반드시 접촉하는 면이. 그러니까 마찰력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접촉하고 있는 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물체를 오른쪽으로 잡아 끌었어. 힘을 줘서 끌었잖아? 그러면 접촉하고 있으면 이 물체를 못 가게 방해하는 힘이 존재하게 되거든? 방해하는 힘을 뭐라고 하냐면 마찰력이라고 하는 거야. 16쪽이에요, 16쪽. 자, 16쪽 보세요. 페이지 16쪽. 자,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마찰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자, 마찰력. 마찰력이라고 하는 건 정의가 뭐냐? 그래서 접촉면에서 마찰력의 정의는 뭐냐면 바로 이 접촉면, 접촉하고 있는 면에서 물체를 뭐 하는 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야.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마찰력이야. 마찰력. 어. 그래서 이 마찰력은요, 마찬가지로 내가 얘를 잡아당길 힘이 존재하잖아? 그러면 항상 이 물체의 마찰력은 그 작용하는 힘하고 동일해요. 동일한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 탄성력이랑 비슷하지, 그치? 탄성력은 되돌아가려는 힘이라면 마찰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얘를 방해하고 있는 힘이 있어. 자, 근데 재밌는 것은, 자, 여기 물체가 있어요. 문제 내볼게. 자, 이 물체를 내가 10뉴턴으로 오른쪽으로 잡아당겼어. 근데 이 물체가 움직이지 않았어. 이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얼마일까요? 얼마일까? 자, 10일까, 0일까? 자, 문제. 자, 어떤 상자를 내가 잡아당겼어, 10뉴턴으로. 근데 움직이지 않았어. 그럼 이 마찰력은 0일까, 10일까? 네, 똑같이 10이에요. 움직이지 않아도 똑같아. 선생님, 움직이지 않으면 마찰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움직이지 않았다는 건 알짜 힘이 얼마라는 거야?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얼마라는 거야? 아까 얘기했죠? 움직이지 않았다는 건 알짜 힘이 0이라는 거야. 알짜 힘이 0이라는 건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는 힘과 왼쪽으로 방해하는 힘이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멈춰 있으면 무조건 잡아당기는 힘과 마찰력은 동일한 거죠. 자, 만약에 얼음판에서 물체를 잡아당겼어. 잡아당겼더니 얘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움직이는데 계속 오른쪽으로 일정한 속도로 계속 움직여. 그때 이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얼마일까요? 자, 움직여요.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등속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 마찰력 얼마일까요? 0일까요? 자, 여러분, 만약에 이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이 0이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얼마가 되는 거야? 20이 되는 거잖아. 알짜 힘이 20이 되면 점점 어떻게 돼야 돼? 빨라져야지. 근데 지금 얘가 빨라지지 않고 뭐라고요? 등속이라고. 움직이지만 등속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정지돼 있거나 등속 운동. 공통점이 뭐라고 그랬어? 다 설명되잖아. 공통점이 뭐라고?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뭐 얼마야 돼? 모든 힘을 합친 알짜 힘은 0인 거야. 그 얘기는 움직이는 물체도 역시 마찰력이 얼마라는 거야? 20이라는 거야.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움직이는 물체나 멈춰 있는 물체나 여러분들한테 마찰력을 속력이 계속 빠르게 증가하는데 마찰력이 얼마냐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멈춰 있거나 아니면 일정한 속도로 끌려간다 이렇게 나오거든. 자, 일정한 속도로 끌려가거나 즉 등속이거나 멈춰 있거나 잡아당긴 힘과 마찰력은 어때야 된다? 항상 같아야 된다. 자, 과학 이런 거야. 하나의 원리로 모든 걸 설명이 가능하잖아.
정지돼 있거나 등속하면은 무조건 R자 힘은 0이다. 그 얘기는 잡아당기는 힘과 방해하는 힘이 같다는 거잖아. 자, 그러니까 핵심은 뭐다? 잡아당기는 힘과 이걸 방해하는 마찰력은 어떤 거다? 같은 거다. 너무 재밌죠? 같은 거야. 반대 방향일 뿐, 힘의 방향과 마찰력의 방향은 반대 방향일 뿐, 그 힘은 항상 똑같다. 정지돼 있어도 똑같고, 움직일 때도 똑같다는 거야. 물론, 움직일 때는 같은 속도로 계속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때 마찰력은 같다라는 걸 첫 번째 꼭 기억을 해주면 되겠고, 두 번째, 그러면 이 마찰력을 언제 커지냐? 이 마찰력에 영향을 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물체의 무게가 영향을 줘요. 무게가 커지면 그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도 함께 증가해. 예를 들면, 나무 상자를 끄는데, 이 나무 상자가 10N이야. 뭐 10N이라 하지 말고 그냥 나무 상자 하나가 있어. 하나가 있어. 근데 얘를 옆으로 끄는데 10N만큼 힘이 들어. 그러면 이 나무 상자를 두 개를 올려. 두 개를 올리면 내가 잡아 끄는데 드는 힘은 20N이 되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이냐? 무게가 두 배가 되면, 무게가 두 배가 되면 잡아 끄는 내 힘도 몇 배가 되는 거야? 두 배가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에 방해하는 힘, 마찰력도 똑같다고 그랬죠? 마찰력도 두 배가 되는 거야. 즉, 무게가 커지면 마찰력도 같이 커지는 거야. 두 배 커지면 마찰력도 두 배 같이 커지는 거야. 두 번째, 닿는 면의 표면에 거칠기. 이 표면이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접촉면을 말하는 거야. 이 물체랑 접촉하고 있는 접촉면. 접촉면이 매끈매끈할 때와 접촉면이 오돌도돌할 때 같은 물체를 끈다고 하더라도 오돌도돌할 때 더 많은 힘이 필요한 거예요. 같은 물체를 끄는데 왼쪽은 10N이 들었다면 거친 면에서는 20N이 들어요. 따라서 마찰력은 무게가 커지면 마찰력도 커지는 거고, 표면, 접촉하는 면이 거칠어지면은 마찰력이 커지는 거야. 이건 접촉면이 몇 배 커지는 건 알 수가 없어. 접촉면이 얼마큼 거치는지를 모르니까. 음.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자, 우리 생각에 이런 게 있어요. 보세요. 똑같은 물체인데, 이 물체를 내가 이렇게 옆으로 뉘어서 잡아당길 때와 같은 물체인데, 얘를 길게 세웠어. 세워서 잡아당길 때. 자, 마찰력은 A가 클까, B가 클까, 같을까? 요게 우리 헷갈리게 하는 거야. 자, 우리 생각에는 어떠니? 우리 생각에는, 아무래도 접촉하고 있는 면이, 그지? 접촉하고 있는 면이 넓으면 더 많은 힘이 필요할 것 같지 않니? A가 더 많은 힘이 들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야. 하지만 이 두 힘은 어떻다? 같아요. 넓이의 영향은 받지 않는 거야. 넓이의 영향은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 이해가 될 거야. 봐봐요. A는 접촉면이 넓지. 맞아요. 넓으면 선생님 방해를 많이 받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방해를 많이 받아요. B는 선생님 접촉면이 좁잖아요. 좁으면 방해를 덜 받는 거 아닙니까? 맞아. 그런데 A는 넓은 면에 적은 힘의 영향을 받죠. B는 좁은 면이지만 큰 힘을 받지. 그래서 이 두 힘이 상쇄되는 거야. 지금 압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찰력을 얘기하는 거야. 압력은 달라요. 음.
이건 마찰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찰력. 두 물체가 똑같은 물체라면은 닿는 면적은 관계가 없다. 그래서 마찰력은 이렇게 우리가 무게와 접촉면의 거칠기에 관계가 있는 거다. 자, 교재를 보도록 할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찰력. 마찰력은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다. 그래서 운동하려는 방향과 반대 방향이고 마찰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보게 되면은 어, 무게가 더 크면은 마찰력도 무게에 비례한다. 접촉면의 거칠기가 다르면 거칠기가 나아가 더 거칠면 마찰력도 나아가 더 크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찰력을 크게 하는 경우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집에서. 우리 생활에서. 자, 계단에서 미끄러지지 말라고 방지 패드를 붙여. 이거는 뭘 이용한 거야? 거칠기를 크게 해줘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보통 마찰력 크게 하려면은 거칠기를 크게 해줘가지고 잘 안 미끄러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어에 체인을 감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고무장갑의 울퉁불퉁한 부분 이런 걸로 하면 우리가 잘 안 미끄러지죠. 자, 여러분들 마찰력을 작게 하는 경우도 있어. 수영장에 미끄럼틀에 물 뿌리면은 마찰력이 작아지죠. 그래서 잘 미끄러지는 거, 워터 슬라이스. 그리고 창문을 열 때 바퀴를 이용하는 거, 그다음에 윤활유 바르는 거. 자,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마찰력의 비밀 하나 더 알려주면은 우리 손에 우리 손에 지문이 있죠, 지문. 여러분 손에 지문이 있어, 지문. 이 지문도 엄밀히 말하면 약간의 거칠기를 만들어 놓은 거야, 우리 인간이. 거칠기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마찰력이 어떻게 돼요? 커지죠. 마찰력이 커지면 물체를 짚기 쉬운 거예요. 자, 여러분이 평상시에 항상 여러분이 손에 지문 있는 거 생각을 안 해. 여러분이 동전 같은 거, 연필 같은 거 이렇게 집어봐. 집을 때 이런 거 잘 집어지잖아. 그러니까는 뭐, 내 손에 뭐 지문이 이게 뭐 하는 일이 뭐가 있겠어 싶지만 이 가느다란 지문이 약간 거치기 때문에 여러분이 쉽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일회용 비닐 장갑을 끼고 연필 잡고 써봐요. 잘 안 써지지. 지문이 없어져. 자, 그리고 재밌는 실험을 한번 해봐. 가족끼리. 뭐냐면, 아주 재밌는 건데, 이 손 있잖아, 손. 검지. 이 검지랑 중지에다가 스카치 테이프 있죠? 아니다. 엄지다, 엄지. 엄지랑 중지. 아니, 엄지랑 중지가 아니라 엄지랑 검지. 여기다가 스카치 테이프로 한번 감아. 감은 다음에 책상에다가 동전 있죠, 동전. 동전 하나 놓고 이거 동전 집는 거 해보세요. 여러분 못 집어. 에이, 이걸 왜 못 집어야 할 것 같지? 진짜 안 집혀. 근데 스카치 테이프가 없으면 동전 집는 게 너무 쉬워요. 그냥 집혀. 근데 여기다 스카치 테이프만 감고 잡아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문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낄 거야. 지문 땡큐.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용하는 거고, 음. 지문이 없는 동물도 있긴 하죠. 지문이 필요 없는 동물도 있죠. 물에 사는 애들은 지문이 없는 게 더 좋으니까. 그래서 이런 마찰력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많이 이용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의 종이에 꾹 눌렀다가 놓으면 붙는 거, 이런 거, 그것도 마찰력에 영향이 있어요. 맞아요. 지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했어요. 음, 수고들 많았고. 자, 오늘 또 한 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 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새로운 거 많이 했다.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지구라는 움직이는 기차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